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립니다. 오늘은 치과 치료 두려움을 덜어주는 의식화 진정요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선 1부에서는 의식화 진정요법이 무엇인지, 어떤 때 사용하는지, 어떤 약물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그렇다면 의식화 진정요법의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사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의 컨디션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확인을 먼저 해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이 의식화 진정요법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먼저 감별을 좀 한 다음에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수면 마취를 진행해야겠다 라고 판단이 설 경우에는 환자의 전신 건강, 뭐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지, 고혈압, 당뇨 이런 거죠. 이런 게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혹시나 과거에 다른 약물 부작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체크를 합니다. 또 중요한 상담이 되겠네요. 자신의 상태를 꼼꼼히 의료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안전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료를 진행할 때는 환자한테 설문지를 드릴 건데 환자가 체크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환자에게 맞는 약들도 우리가 먼저는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시술에 앞서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가지고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환자가 이제 약의 효과가 잘 있나 없나 이 판단하는 근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면서 수술 및 시술이 일단 진행이 되고요. 치료가 끝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최종 점검을 해가지고 환자분이 이제 상태가 좋아졌다 이거를 확인하고 귀가하게 됩니다. 절대 자가 운전을 하신다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가급적 보호자를 동반해서 같이 가시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식화 진정요법 시술 시 주의사항은 없나요? 일단은 우리가 그 수술 전에 최소 4시간 정도는 꼭 금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금식을 자꾸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가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들이 자발적으로 호흡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그리고 산소도 막 주입하고 복부에 압력이 가해져서 복부에 있던 음식물 위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폐로 들어가 버리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윗속은 빈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의식화 진정요법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복용하고 있는 약이나 앓고 있는 질환이 있다면 원장님이랑 당연히 면밀하게 처음부터 잘 얘기를 하셔야 되겠고 호흡기 질환, 예를 들어 감기,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코가 좀 막히는 것 같다 이런 상태라면요 이거는 꼭 몸이 회복된 다음에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의식화 진정요법은 보험 적용이 되나요? 요즘에 약간 지금 화제의 중심에 있는데 사실 보험 항목 중에 저 의식화 진정요법에 해당될 것 같은 항목이 하나 있긴 해요. 그런데 아직 치과에서 의식화 진정요법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를 잘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공단에다가 청구를 해도 삭감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보험 청구 자체를 안 하려는 분위기긴 한데 이런 것도 사회적인 인식이 좀 바뀌어감에 따라서 점점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보험 적용이 조금 까다롭다, 어렵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식화 진정요법은 아무 치과에서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의식화 진정요법은 여러 가지 조건이 일단은 좀 필요한데요. 먼저는 시설 및 장비. 우리가 환자분을 재우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호흡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가 좀 필요해요. 이때 뭐 산소 공급 장치, 그다음에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기, 혈압계 등 이런 거는 기본이고 환자 모니터링 장비. 그리고 환자가 숨 쉴 때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하는 장비 이런 게 조금 비싸긴 하고 갖추기도 까다로운데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고 또 응급시에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뭐 응급약품들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까지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문적인 교육 이거인데요. 치과 의사가 반드시 이 요법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잘 이수를 해야 되고 숙련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모든 이제 스태프들이 이제 응급 상황에서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교육도 좀 받고 있고 앞으로 또 예정되어 있고 의료진들도 서울대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금 철저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제 사용 가능 여부. 약 사용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미다졸라, 뭐 프로폴 이런 걸 쓰고 가끔씩 N2O 가스도 좀 쓰거든요. 우리가 웃음가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를 사용하려면 병원에 또한 철저한 좀 장비가 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병원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응급 상황 대처 가능 여부인데
의식화 진정요법, 수면 진료 중 드물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이 막 억제되거나 혈압이 팍 떨어지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응급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아무 치과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었군요. 저희 서울 센트리얼 치과병원에서도 3월부터 의식화 진정요법을 본격 도입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 센트리얼 치과병원에서도 환자분들께서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벌써 20여 명 의료진들이 BLS 프로바이더 전문 자격을 획득하고 교육을 이수하였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요. 치과 공포증이 있는 환자분들도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겠네요. 적합한 장비와 시설을 완비하고 전문 자격을 취득하여서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께 치과 치료에 대한 부담은 좀 덜어드리면서 안전하게 진료를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식화 진정요법, 다른 말로는 수면 진료, 수면 마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치과 치료가 두렵다고 미루며 병을 키우지 마시고요. 저희 의료진들과 상담을 통해 편안하게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는데요. 부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